교관으로 알아보자는 교사에 관하여서 올라오는 카드 뉴스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교관에서 알아보자에서 준비한 컨텐츠는 이번에 처음 발령받으신 초임교사가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초임교사분들을 제 4명이나 키워본 결과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확 와닿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가능한 한 교사 생활에 근접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초임교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대답들을 원하시는 게 대부분 가위 이런 구체적인 물건이었는데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던 초임 선생님들한테 항상 제가 대답을 드렸던 거는 교사관에 대해서 정립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학자를 하나 찾아와 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사관이란 거는 사실 되게 거대한 건 아니에요. 이게 진짜 활동에 엄청 도움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할 때 모든 행동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 하던 학자였던 브롬펜브레너 환경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 학자를 처음에 기반으로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초임교사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성을 기반으로 봤겠죠. 그리고 영어와 유아의 차이를 좀 더 학술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남 때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브롬펜브레너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환경론이란 거를 이야기를 했다. 왜 친구와 놀이하지 않냐면은 지금 이 시대가 자기와 가족의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형태의 말을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은 내 교사관은 브롬펜브레너니까. 이런 식으로 교사관을 잡고 가는 거는 의외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도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고 그래서 저에게 가장 관심도가 높고 의외의 학자였던 몬테소리라는 학자에 대한 교사관을 좀 기반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제 행동 기반에 좀 거대한 철학이 되었죠. 저희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좀 견고하게 쌓아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개의 발달론을 이해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위험한 거는 아무것도 안 읽은 사람이 아니라 딱 하나만 읽은 사람이 사실 가장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팁은 교사관을 정립해라. 자, 두 번째는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못해가지고 되게 상실감에 만약에 빠지실 거예요. 실습교사 때 느낌 있죠? 그게 아마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처음에 못하는 게 당연하다. 자, 실습이랑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실습이랑 다른 거는 1년 동안 나를 케어해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첫 번째로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또한 나와 같은 길을 걸어왔다는 것. 내 주변에 지금은 잘하는 사람이지만 옛날에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와 같이 혼돈의 길을 겪어왔다. 그리고 1년간은 내가 아이들과 함께 내가 잘 못하는 부분들을 발달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이제 실습 기간이랑 다른 거죠. 1년이라는 시간이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물론 정신없는 1년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변을 보고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 희생은 필요해요. 야근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않냐, 누구를 도와주는 거, 이런 거에서 득실을 따지면은 사실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 생활은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내가 못했을 땐 이 사람도 어느 정도의 희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중을 서로 해줘야 된다. 물론 법적인 문제나 좀 선 넘는다 이런 거는 안 되죠. 어느 정도의 이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필요하다 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1년은 열정을 다 바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최소 1년이에요. 저는 아직도 열정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문서를 못 쓰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문서들이 많죠? 학교에서 배웠던 문서와는 너무나 틀도 다르고 처음엔 문서도 못 쓰실 거고요. 폴더링도 잘 못할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의 근본적인 특징은 둘 다 기술적인 기술적인 거의 근본 해결 방법은 뭐겠어요? 반복과 숙지입니다. 즉 많이 하면 늘어나요. 다만 어떤 행동을 하는데 목표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서를 왜 쓰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지 이제 좋은 문서가 나오게 돼 있고 관찰 일지를 쓰는데 내가 이 관찰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내가 물론 쓰기 싫어요. 물론 쓰기 싫고 물론 오래 걸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시다 보면은 이 내용은 그러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처음에 오래 걸려도 돼요. 근데 나중에는 금방 쓰게 돼요. 그럴수록. 네 번째,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몇 세를 맡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딱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연령별 특징에 대한 영상이 있었죠. 그거에 따라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결국에는 큰 틀은 연령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진행하시면 아마 편할 거고, 영화는 해본 결과 교사가 좀 현자 타임이 올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변 교사들에게 발문이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유아는 같이 즐겁게 놀아주고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애들 사회관계가 의외로 많이 복잡하다는 거를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생각외로 많이 복잡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솔직히 저는 학부모와의 불화가 없었어요. 뭐 다 좋은 부모님들이었고 서로 존경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메시지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동기들한테 연락을 받으면은 뭐 안 좋은 부모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솔직히 두 개 중 하나예요. 학부모가 진짜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교사가 진짜 이상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근데 학부모가 진짜 이상한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걸 내가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한없이 애를 사랑하면서 지내라고 밖에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주변 교사나 원장님한테 상담을 요청해도 돼요. 이런 거는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율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위로라도 해주세요. 정상이면은. 주변 교사분들한테 묻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주변 동료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죠. 초임 때에는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동기 아니면 사실 말 걸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언니 오빠잖아요. 오빠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선임교사들이 솔직히 말을 걸기 쉽도록 노력해야 돼요. 선임교사가 노력해야 돼요. 물론 선임교사들도 말을 걸려고 노력을 하지만 초임도 약간 완벽하지 않은 그 마인드를 담아서 좀 말을 걸기 쉽도록 허점을 보여도 괜찮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서로 말을 나눌 시간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교사들이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거 하나 말씀드리면, 간식거리 가지고 다니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시는 길에 ABC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그러니까 입안에 넣고 굴릴 수 있는 거 한두 개씩 사가지고 나만 먹지 말고 막 당 떨어지니까 다 같이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다가 선생님 이거 하나만 드세요 이러면서 주시면은 오늘의 교사실의 분위기 메이커는 선생님이 될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사관을 정립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관계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엔 약간 사이코패스였거든요. 5년차 때는 제 생각에는 두루두루 좀 많이 친했던 것 같아요. 사회관계라는 것을 이해하라. 세 번째는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에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그것들이 문서 아니면은 업무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대부분 해결해줘요. 하지만 최선은 다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변의 롤모델을 하나 지정해서 그 사람의 모든 좋은 점들을 이겨라. 의외로 중요해요. 주변 롤모델이 없으면은 직장에서 그만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섯 번째는 이제 아이를 사랑하세요. 예민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아이 때문에 예민한 거지 자기가 예민한 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꼭 사랑해 주시고, 그 주변에서 보는 교사에 대한 시선이 아이를 좋아하는 직업 진짜 천사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직업은 천사들이 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간식은 친해지기 좋습니다. 그리고 ABC 초콜릿은 추천하지 않는 게 쉽게 녹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앉을 때 바지를 버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사탕류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교관에서 알아보자는 마무리하고요. 초임교사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